네, 오늘의 정치 토픽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 이야기입니다. 노동자 200명 내쫓고 600억 들여서 청와대 입성한답니다. 청와대 그렇게 구중궁궐 속에 들어가 있느냐, 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별 소문을 다 퍼뜨렸죠. 별 소문을 다 퍼뜨렸습니다. 무슨 청와대 구중궁궐 안에서 도대체 뭘 했느냐, 뭐 사면이 뭐 거울이라는 둥, 뭐 관저에서 뭐를 주술을 했다는 둥, 별 회개한 그 말을 하면서 그때 좌파에서 청와대에 왜 꼭꼭 숨어 있느냐, 나와라 구중궁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용산에 갔습니다. 돈 다 들여서 짓고, 간사도 외교부 장관 공간 리모델링해서 만들고 했습니다. 이재명 갑자기 조기 대선 치러져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냐. 자, 갑자기 들어가겠다고 하니까는 국민에게 개방이 되어 있었죠. 청와대. 국민들 다 내쫓았습니다. 개방, 구경 못 합니다, 청와대.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 속속 나오는데, 이 청와대로 집무실 이전은 12월 8일하고 14일 사이다. 이제 다 돼가나요? 연내에 가겠다고 하더니 진짜 이사 갑니다. 청와대로. 자,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이재명 집권하고 나서 국무회의에서 바로 집권하자마자 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비비 259억 원을 의결을 했어. 259억 원, 이제 이사하는데 259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에 이전할 때 그때 예비비는 378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378억 원 들여서 지어놓은 거를 그걸 또 내팽개치고 또 새로 259억 원 들여서 들어간다는 거니까는 다 합하면 637억 원을 써서 637억 원짜리 이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이게 가장 찼냐 하면은 대통령 관저 있죠, 관저. 자기들이 무슨 박근혜 대통령 그 관저에서 무슨 해괴한 짓을 했다고 막 그 용부에 퍼뜨렸던 그 관저는 또 안 들어간답니다. 그 관저는 안 들어간답니다.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 그 좌파 성향인 유흥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이것도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가 있네요. 그 전에 문재인 때 강화문 시대 어쩌고 해가지고 강화문 시대 위원회에서 무슨 문재인도 청와대에서 나와서 강화문 간다 이렇게 해서 했다가 나중에 포기를 했던 그 유흥전인데, 유흥전이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내 관저는 엄습한 자리여서 풍수 문제뿐 아니라 생활 공간으로 부족해 가다. 자, 그래서 삼청동 안가를 관저로 사용하는 방안. 그럼 또 삼청동 안가 또 관저로 한다고 또 공사해야 됩니다. 돈 한 1,000억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런저런 비용 다 하면은. 이사 참모들 다 그걸로 또 다 옮겨가지고. 그리고 용산 참모들 중에서는 너무 일이 많아서 과거에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보면은 그 근처에 이렇게 그 사무실이나 아니면 집을 얻어서 그걸 기거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도 다시 다 청와대 들어가고 하면은 돈이 천문학적으로 또 낭비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청와대 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3년에 이제 그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겨가고 나서 청와대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비영리 법인인데 거기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청와대 개방 결정에 따라 설립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청와대 재단이 해체가 되는 거죠. 청와대 재단이 해체가 되니까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청와대에 복귀를 하니까 200명의 실업자가 생긴다. 자, 뭐냐면은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 노동자가 200명 정도입니다. 일자리를 잃게 된다. 왜? 이게 그 청와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와대 재단에서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하청을 줘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민간 개방이 없어져 버리니까 경호실이 들어가고 하면 이제 거기서 새로
저 용산에서 하던 사람들은 또 다 들어가겠죠. 지금 그 국민한테 개방된 상태에서 이 225명의 하청 노동자, 용역업체에 소속된 하청 노동자 225명, 225명이 그 민간에 개방됐을 때 그것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비정규직이죠. 자, 미화직, 그러니까 청소를 하시는 분이 36명, 시설관리 31명, 광호직 그 60명, 안내하는 사람 64명, 조경 13명, 그 안에 그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콜센터 13명, 홍보직 8명, 225명이 간접 고용 노동자인데,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발표됐고, 이 8월부터 청와대 개방이 중단되니까 이 청와대 노동자들은 모두 자택에서 대기하는 형태로 휴업에 들어가 있다. 청와대 재단은 1년 단위로 용역업체와 하청 계약을 갱신을 하는데, 다음 달이면 기존 계약이 모두 종료가 돼서 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청와대 노동자들은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이미 받았다.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실이 청와대를 다시 사용한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돌아온 말은 이제 나가라는 한마디뿐이었다.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생계터전을 잃게 됐다. 지금까지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해왔는데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노동 배제다. 자, 이게 지금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언론인지 포기를 하지 않아서 잠시 후에 자막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론 보도를 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소개를 드리니까는 어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요. 청와대 노동자들은 미화, 조경, 안내, 보안 업무 등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만큼 고용 안정을 보장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청와대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청와대 그 주변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종의 관광 명소가 됐죠. 보니까 어떤 자료에 보니까 800몇만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관리했던 사람들인데 그 관리를 하는 기간에 3년 동안 852만 명의 관람객을 맞이를 한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용산 그 주변은 지금 어떤 그 산책 코스, 러닝 코스 이런 걸로 상당히 좀 유명한 그 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청와대 인근 통행에 제한이 생긴다. 오늘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또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청와대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또 어떻게 통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브리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길목을 차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어떤 러닝 코스 이런 것도 유명했는데 그것들이 다 막히게 됐다. 왜 그 청와대를 들어가려고 하죠? 직무가 안 됩니까? 용산에 있으면은. 청와대 그 구중 궁궐 속에 들어가서 또 무슨 꿍꿍이를 하려고 한분들 다 데리고 거기 또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리고 돈을 600억이나 낭비를 해가면서 이것도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죠. 관저도 새로 짓는다고 하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정권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데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죠.